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주치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 당뇨병에 관한 이야기는 자주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당뇨병 가면 이 많은 분들이 합병증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어르신들 고통받고 계시는 이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방송 보시다가 당뇨 합병증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면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리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이재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이재혁입니다. 네, 오늘 이 당뇨병이 아니라 이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근데 이 당뇨병이 정말 이 합병증 그 종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좀 알아볼까요? 네, 당뇨는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병이죠.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조절이 잘 하다가도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생기는 고혈당과 저혈당에 대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요. 혈관이 지속적으로 이제 혈당이 고혈당을 유지하고 시간이 장기적으로 생길 때 몸에 있는 혈관들이 대부분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들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뇌혈관이라든지 심장혈관, 다리혈관에 이상을 일으켜서 생기는 심근경색, 중풍, 그리고 당뇨병 발 같은 족부 괴사가 생기는 질환들이 있고 작은 혈관인 눈이나 콩팥들의 손상을 일으켜서 실명이나 투석까지 가게 되는 만성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팔다리가 저리고 쑤시고 아프고 하는 신경병증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그림으로 보니까 정말 이 당뇨 합병증은 전신에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뇨 합병증에도 이 만성 그리고 급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네, 말 그대로 급성합병증은 그동안 혈당 조절을 굉장히 잘 해오셨는데 한 수주간 또 수일간 급격하게 혈당 조절의 밸런스가 깨져서 혈당이 너무 높아지거나 급격히 떨어지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대표적으로 당뇨약을 잘 먹고 있는데도 감염 질환이 생겼다든지 또는 약제 복용을 잘 못했다든지 해서 수주, 수일간의 혈당이 400, 500까지 올라가게 되면 고혈당으로 인한 탈수, 이로 인한 의식소실, 복통, 구토 등이 동반되는 고혈당 혼수 등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슐린을 사용하는 환자들한테 되게 경험할 수 있는데 인슐린 사용하고 있지만 혈당이 아까 말씀드렸던 감염 질환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급격히 올라가거나 흔하게는 인슐린을 며칠간 사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인슐린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역시 심각한 고혈당인 케토산 혈증이라는 병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치료를 잘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식사를 거르거나 또는 치료약이 과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저혈당이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급성 합병증은 누구나 경험할 수는 있는데 회복을 하게 되면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대개는 또 입원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죠. 만성합병증은 그와 다르게 혈당이 이제 1, 2년, 3, 4년, 10년, 20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고혈당에 노출이 되게 되면 결국은 혈관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크기 형태의 혈관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은 몸의 혈관 크기는 다양한데 눈이라든지 콩팥으로 가는 혈관은 굉장히 작거든요. 이런 미세혈관이 망가지게 되면 백내장이나 당뇨병성 망막병증 같은 안질환이 생겨서 궁극적으로는 실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콩팥으로 가는 혈관들도 망가지게 되면 단백뇨부터 시작을 해서 만성 심부전, 결국은 투석으로 또는 신장 이식으로 가게 되는 질환들이 발생하고요. 당뇨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는데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이상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경들이 혈당에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 이제 기능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초신경 부전뿐만 아니고 할머님들이 이제 방광, 소변 배뇨 장애들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이런 방광 기능의 장애라든지 소화가 됐다 안 됐다 또는 어지럼증이 자주 생기는 이런 자율신경 병증도 포함해서 남성분들이 경험하는 성기능 장애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급성 이 합병증 그리고 만성 합병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급성 합병증은 이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병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첨부를 좀 해드리면 만성 합병증 중에 큰 혈관이 망가지는 것이 이제 환자분들한테 생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단 중풍 같은 것들이 당뇨 환자들이 혈당 조절 10년 이상 못하게 되면 대부분 경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더군다나 또 심근경색이라는 질환들은 발생하게 되면
10명 중에 5명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대혈관 합병증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다가 이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바로 전화 주세요. 010-8419-111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당뇨병 합병증에는 급성도 사실 많이 있긴 하지만 이 만성 관리를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성 합병증 중에서 알려주신 이 몇 가지 증상들을 좀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먼저 저는 잘 몰랐는데 이 눈에도 이렇게 합병증이 나타나는군요. 눈은 미세한 혈관들이 망막이라고 해서 카메라의 필름 같은 곳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미세 혈관들이 증식을 하고 터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유병 기간이 5년 이상 진행을 하면 이런 것들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저렇게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고 하게 되면 시신경의 손상을 통해서 시력을 잃게 되는 거죠. 만성 합병증들은 눈부터 콩팥, 심장과 마찬가지로 발병을 하면 회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서 일찍 발견하는 것이 최우선의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경병증은 신경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저린 증상은 손, 발 다 올 수가 있고요. 먼 곳에서부터 서서히 저린 증상이 올라오는 양상을 보입니다. 대개는 그리고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장을 움직이는 자율신경이라든지 심장을 뛰게 하는 자율신경들의 기능 손상을 통해서 변비와 설사를 반복한다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맥박의 변동이 심해진다든지 할 수 있고요. 특히나 노인분들한테 방광 기능 이상을 초래해서 배뇨장애나 요실금 등이 잘 생기고 남성분들은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이 스트레스가 젊은 사람들의 이 만병 근원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당뇨가 정말 어르신들의 만병의 근원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그만큼 많은 분들이 당뇨 때문에 이 그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오늘 바로 전화 주신 시청자분 계셔서 어떤 내용 고민하고 계시는지 연결해보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이제 당뇨 있는 지가 이제 한 6년 되거든요. 네. 근데 손발이 따끔따끔하게 저려요. 네. 손발이 저리면서 머리가 맨날 시렸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가 왜 그렇게 시렵나 싶어가지고요. 네,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대개는 당뇨 합병증은 5년 이상 지나게 되면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혈당 상태가 조절이 잘 됐느냐 안 되느냐 그 과정에 따라서 발병 시기는 얼마든지 늦어질 수 있고 증상의 호전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지금 유병 기간을 말씀 주신 환자분 보면 유병 기간이 6년째 되고 있고 증상을 보아하건대 팔다리가 특히 다리가 중점적으로 저리고 운동할 때보단 자려고 저녁에 누웠을 때 저린 증상이 좀 더 심하면 당뇨 신경합병증이 발병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리고 아픈 통증뿐만 아니고 당뇨 신경합병증이 생기게 되면 감각 이상이 생겨서 실제 차지 않는데 저린 시린 느낌이 들고 몸 전신에 감각 이상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우선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니신 선생님께 이런 신경합병증에 대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질환이 진단이 되면 철저한 혈당 조절과 더불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약제 복용을 하여서 증상을 개선시키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이 문의 주신 이 증상이 당뇨병성이 신경병증, 신경과 관련된 합병증이 조금 생기신 것 같거든요. 궁금증이 조금 해결이 되셨나요? 네,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꼭 신경치료 함께 받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치료 받으시기 바랄게요. 그러니까 머리 시려운 거가 머리 시려운 거가 이제 그 당뇨 합병증 때문에 머리가 시려운 거래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감각이 좀 이상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실제 선생님께 진료를 보시고 증상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네. 당뇨 때문일 가능성도 크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빠른 진료를 좀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연결해서 또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 오늘 궁금하신가요?
저요? 네. 저 당뇨를 앓은 지가 한 15년 됐는데요. 네. 지금 현재 협착증이 온 지가 한 3, 4년 됐어요. 네. 그랬는데 이 왼쪽으로만 아프고 왼쪽으로만 이 다리가 힘이 없고 신경이 없어가지고 아주 걷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하루에 네. 진통제를 3-4개씩 먹고 걸어 다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왜 다리가 어찌 잘못됐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선생님 말씀 좀 네, 들어볼게요. 일단은 당뇨 유병 기간은 충분히 신경을 손상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나타나신 증상이 측면으로만 저린 증상이 있고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돼 있을 경우는 당뇨로만 설명을 다 할 수가 없고요.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척추 모양의 변형을 통해서 신경이 일부 눌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경우는 척추외과나 정형외과를 가셔서 당뇨 치료랑 별개로 검사를 하시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을 네. 먹고 있어요. 네네네. 약물 치료로 충분치 않으면 다양한 시술들이나 그런 것들 통해서 또 치료 받아 보시는 것도 맞으실 것 같아요. 수술도 네. 당뇨 때문에 이제 협착증 때문에 무서워서 못 하고 있는.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적절한 치료가 어떠신지 상담을 받으시고 본인 당뇨 상태랑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지금 증상이 당뇨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이 협착증이 함께 있으시기 때문에 이 협착증과 관련돼서 정형외과 치료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인다고 하니까요. 예. 가까운 정형외과 가셔서 먼저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진찰 좀 받아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아니, 그저 얘기했더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얘기했더니. 네. 예, 어머님 저희가 좀 자세한 이 병원 정보들은요. 방송 끝낸 이후에 따로 저희 개인적으로 전해드려서 좀 자세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정말 이 많은 분들이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신경뿐만 아니라 감각까지 힘들어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참 일상생활도 힘드실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삶의 질이 가장 힘든 환자분이 느끼는 여러 가지 합병증 중에 환자들의 삶의 질을 관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신경합병증의 동반 유무예요. 그래서 네. 신경합병증이 저리고 아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아픈 통증뿐만 아니고 수면 장애를 유발하게 되고 수면이 떨어지게 되면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드 장애까지 동반돼서 환자들이 전체적으로 신경합병증이 있는 분과 없는 분 사이에 삶의 질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이 신경합병증이 있으신 분들 더 관리를 잘 하셔야 할 텐데요. 계속해서 전화 주신 시청자분 전화 받아보고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아니, 발가락 쪽 발바닥이 네. 무뎌지거든요. 네. 당뇨를 앓고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40년. 예, 오랫동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발바닥에 감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당뇨는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5년 지나면서부터는 합병증에 굉장히 노출이 되기 쉽고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대개 20년 이상의 당뇨 환자분들은 합병증에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처음엔 통증이 생깁니다. 통증이 생기고 통증이 점점 둔화되다가 아예 신경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면 감각이 없어져 버리세요. 그래서 발을 디뎌도 잘 모르고 통증이 생겨도 잘 모르고 상처가 나도 아프지 않거든요. 그래서 발이 감각이 무딘 부분은 감각을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그런 더딘 부분에 대해서 발 관찰을 자주 하셔야 되고 상처가 나거나 조금이라도 손상을 받으면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각이 무딘 것 자체는 아프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약제를 쓰더라도 무딘 감각을 회복시키기는 솔직히 어려운데 당뇨 조절이 좀 더 잘 되면 증상은 조금 나아지고 덜해지고를 반복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이 당뇨 조절을 우선 열심히 잘 하시고요. 이 무딘 감각을 돌리긴 조금 어렵지만 혹시나 이 발에 상처가 나거나 하면 더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말 당뇨병과 그 합병증 관리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당뇨병은 사실 이 평생 관리해야 하는 그렇죠. 질환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 식습관이나 이 식이요법 없이는 이 관리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이 식이요법 그 방법 좀 네. 알려주세요. 당뇨 치료에 당뇨 합병증 예방에 가장 4가지를 꼽으라면 혈당 조절, 고지혈증 관리, 혈압 관리, 금연입니다. 이런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관리를 위해서는 식사 조절을 간과할 수가 없죠. 네. 환자분들이 대개는 약물 치료 전에 식이나 운동을 하시다가 약을 쓰게 되면 그런데 조금 더 소홀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는 늘 치료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치료의 근간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당뇨가 진단받으면 대개 환자분들이 식사량을 줄이세요, 갑자기 확.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니까 조금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소식을 하시는 건 좋지 않고 본인 체중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동반 상태, 질환에 따른 맞는 칼로리를 드시는 게 좋고요. 세 끼에 나눠서 규칙적으로 먹는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음식 종류들에서 주의를 하시는데 일단은 단순히 입에 단맛이 나는 단당류, 설탕이나 꿀 같은 이런 것들은 뭐 과량 드실 수가 당연히 없고요. 네. 달지 않더라도 탄수화물 칼로리를 좀 줄이시고 식이섬유를 늘리고 그리고 튀기거나 볶는 이런 기름으로 하는 칼로리가 고칼로리 음식을 좀 피하시면서 운동도 동반을 해서 그리고 짜지 않게 무엇보다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짜지 않은 음식과 네. 단 음식은 짠 음식, 단 음식은 먹지 않는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사실 이 단 음식 먹지 않는다라는 것과 이 탄수화물 먹지 네. 않는다라는 거를 잘 따로 생각하시는 네.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 탄수화물도 과하게 섭취하면 당뇨병 환자에게는 좋지 않다는 점 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당뇨 환자들 참 먹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과 외식 한번 하기도 좀 힘이 들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일단 외식은 일반적인 식사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메뉴를 고르실 때 잘 고르셔야 되고 한식 위주의 식단이나 일식 위주의 식단이 조금 더 낫고요. 네. 중식같이 모든 음식을 튀기거나 볶는 음식은 겉보기엔 기름이 없지만 조리할 때 다량의 기름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고칼로리가 되겠죠. 그래서 네. 또 외식한다고 많이 먹을 거라 전기를 거르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식사는 시간에 맞춰서 드시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면 종류 많이 시켜 드시는데 면 네. 종류는 면 자체도 혈당에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권장은 하지 않지만 국물 요리를 맛있다 국물채 다 드시면 과량의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혈당이 좀 외식을 대개는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하게 되면 과량의 칼로리를 좀 먹었다 싶으면 오셔서 시간을 내서 식후에 걷는 시간이라든지 운동 시간을 조금 확보하시면 뭐 너무 외식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한두 번의 네. 외식에서도 조금 부담을 덜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 당뇨 겪고 계신 분들은 이 식사하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실 텐데 크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정해진 시간에 너무 과식하지 않고 한식 위주의 식사를 네. 좀 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식사 조절만큼 또 힘든 것이 바로 이 술, 담배가 네.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 술은 바로 마시는 거기 때문에 이 당뇨 합병증과 큰 연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술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이렇게 술을 많이 즐겨 하시는 또 민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호식품이죠. 우리나라 네. 분 많이 듣고. 근데 술은 통상적으로 열량은 높지만 에너지가 그 영양소가 하나도 없는 칼로리입니다. 소주 한 병이 700칼로리 정도의 칼로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70kg 건장한 당뇨 환자들이 한 끼를 먹는 칼로리를 거의 책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술을 추가로 한두 병 드시게 되면 너무 과량의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혈당 조절에 도움이 안 될 거고요. 술 자체는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요인이 됩니다. 고지혈증도 초래하게 되고 직접적으로 신경이나 심장에 많은 무리가 닿기 때문에 과량의 술은 당연히 좋지 않고요. 네. 또 하나 술을 드시게 되면 제일 문제는 간이 나빠지잖아요. 간은 혈당을 당뇨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혈당 조절이 원활히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술은 과량 드시면 안 되고요. 술은 아까 칼로리가 높아서 혈당이 오를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인슐린을 쓰거나 먹는 약을 쓰시는 분들이
너무 비정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과량의 음주를 하시게 되면 저혈당이란 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심한 저혈당으로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음주를 하시더라도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대개는 삼가하시고 하루에 한두 잔 정도의 적당한 음주를 시행하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음주는 이 당뇨뿐만 아니라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네.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과음하지 마시고 정말 생각날 때 한두 잔 정도만 네.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 문자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456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당뇨병 환자입니다. 얼마 전부터 그런데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안과를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당뇨병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네, 일단은 당뇨가 있으신 분이 눈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 선생님께 그런 증상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고 당뇨병 센터나 내분비내과에서 눈에 대한 검진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혈당 조절 상태를 평가한 뒤에 안과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령이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지만 당뇨병 환자분들은 노인성 질환인 백내장도 좀 이른 나이에 생길 수가 있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당뇨성 망막병증이라고 해서 시신경의 손상과 망막의 손상은 당뇨 유병 기간에 따라 반드시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야가 어떤 형식으로든 불편하게 되면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안과도 동시에 방문하셔서 평가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치료 관리 받으시는 이 당뇨 이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얘기를 좀 해보시고 네. 또 전문적인 이 안과 검사도 또 따로 받으셔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네, 식이요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당뇨 환자분들 식이요법만큼 중요한 것이 또 네네. 운동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겨울철에는 운동하기도 좀 힘들고 이 운동하는 방법 그리고 겨울철에 좀 관리해야 하는 방법 좀 짧게 좀 네.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운동은 기본 원칙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은 운동 시간에 대해서 크게 제한을 두실 필요는 없지만 약물 복용이나 인슐린 쓰신 분들은 새벽 공복 운동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벽은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풍이나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고요. 운동 시에 항상 식후에 30분 내지 1시간 이내에 운동을 시작하셔서 자신의 최대 운동량의 70% 정도를 30분에서 1시간까지 증량을 해 가시면서 하시는 거고요. 네. 보통은 이틀에 한 차례 정도 운동을 반복해서 해주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을 뭐 서너 시간 몰아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 요령으로 해주시면 되고 특히 겨울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벽 운동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 네. 발이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과량 불편한 신발을 신고 운동을 하게 되면 발이 갈라지거나 손상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에 대한 보습을 충분히 하고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볼이 좀 넓은 운동화를 신고 운동하시는 게 훨씬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겨울철이 이제 감기가 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이 혈당이 좀 올라가고 변동이 많은데 감기가 걸리게 되면 겨울에 일단 아프니까 식욕이 떨어져서 기존 치료가 너무 과해서 저혈당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프면서 아픈 것 자체로 인해서 혈당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자가 혈당을 재보시고 급격한 혈당 변동이 오면 빨리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실 거라고 보여지고 꼭 독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모든 당뇨 환자들이 접종하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네, 이 독감 예방 접종 꼭 받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 당뇨 앓고 계시는 분들 아직 이 합병증은 안 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이 당뇨 합병증 예방하기 위한 조언 한 말씀도 짧게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당뇨 합병증은 모든 당뇨 환자들에게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나는 네. 안 걸려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대개 진단 당시에 내가 처음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 조기에 합병증에 대해서 1차적인 검진을 한번 받으시는 걸 권장해드리고요. 정상적인 소견이라 보였을 때도 1년에 한 번씩은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뇨 합병증은 진행한 상태에서 발견해봐야 절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적절한 조기 발견을 통해서 검진 이후에 정상적인 소견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혈당, 혈압, 고지혈증, 금연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게 없거든요. 이 네 가지 요소들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서 예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예방 그리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거 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